이제는 보수 내부에서조차 윤석열을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년이나 참았으면 보수에서도 오래 참은 겁니다. 결국 다른 곳도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역대급 폭로를 터뜨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남은 임기가 걱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남은 임기가 없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보수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 동아일보는 발밑 얼음 다 녹는 걸 모른 채 윤 대통령의 3가지 착각이라는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기용 대기자는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 기조대로 열심히 일해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후엔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여기는 같다며 착각이다.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라도 아는 당연한 사실을 윤석열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해당 칼럼이 눈에 띄는 이유는 보수의 민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경남 의령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평생 골수 보수로 지내온 시골 노인분들의 대화 내용이다.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난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라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미 극성 보수층에서조차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을 쉽게 설득당하는 상대로 여긴다는 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야기를 꺼냅니다. 칼럼은 윤석열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는 KBS 대담 발언에 이어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최근 설명, 김건희 출장 조사를 현직 영부인 첫 조사라고 의미 부여하는 모습 등은 다 국민을 어수룩한 상대로 본 산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는 보수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실에서 이런 어이없는 해명들이 나올 때마다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표현은 점잖은 것이고 시중에서 도는 표현은 국민을 바보로 안다는 말까지 보수 지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보수조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우려한다는 지적만 보면 이대로 가면 임기 후반기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절로 듭니다. 심지어 탄핵으로 끌어내려져 남아있는 임기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면 초과를 극복할 길은 하나다. 임기 전반기와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즉,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중의를 모으면 된다. 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이미 윤석열은 선을 너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다고 민심이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봐도 이미 윤석열 부부에 대한 보수층 내부의 반감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폭전 양상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에 사과해야 하고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태껏 몰카 정치 공작이라며 감싸던 이들의 재빠른 변신의 염량세태를 느끼면서도 김건희가 여당에서도 밉상이 됐음을 실감케 됐습니다. 김건희가 배척받는 것은 후보들이 주인공이 돼야 할 행사를 김건희 전당대회로 만든 데 대한 응분의 결과입니다.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은 배신자 공방을 낳았고 급기야 초유의 폭력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김건희 의지가 작용했든 아니든 그가 쏘아올린 공은 여당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동훈을 궁지로 몰아넣은 댓글팀 의혹 등 상대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추잡한 폭로전에 방아쇠를 당긴 건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가 생각하지 못한 건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건희의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공개했을 경우 위험해진다는 한동훈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입니다. 진중권과 57분 통화는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장차관, 여당 의원,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정치권의 풍문을 짐작케 하는 단서였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국정농단의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경박스런 행동은 명품백 대응에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디올백을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뒤늦은 진술에서 확인된 건 김건희의 비정함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의 심성이 어떨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변호인 발표에서도 나는 죄가 없으니 검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고압적 자세가 생생히 느껴집니다. 김건희가 오죽했으면 믿어주는 국민들이 이렇게 없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 해외 순방에서 김건희는 명품 브랜드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곤 지인에게 빌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와중에 명품 쇼핑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직원 호객행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디올백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돌려주려 했다는 변명과 뭐가 다릅니까? 김건희는 이제 모든 국민의 비호감이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김건희만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건희의 크고 작은 스캔들이 보수층의 정서를 거스른 탓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요인의 상당 부분은 김건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행실이 구설에 오르자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다는 약속은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지켰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후 김건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터져나온 이부속실 설치가 두 번째 기회였고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건희는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여기엔 김건희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윤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김건희 문제를 거론하면 배우자 편을 들며 격노한 게 윤 대통령 아닙니까? 김건희 논란을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로 키운 것은 바로 윤 대통령 부부입니다. 넉 달 후면 윤 대통령 임기는 반환점을 도는데요. 이대로면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부부를 심판할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됩니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 번째인데요. 다만 전임자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해 실제 탄핵소추가 된 건 처음입니다. 전임자들은 탄핵심판까지의 직무정지를 피해 후임자에게 방송 장악 권한을 넘겨주려 꼼수 사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까지 끝낸 터라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방송 장악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습니다. 또 불법 가능성이 다분한 방통위 2인 체제 회의를 한 번밖에 열지 않아 탄핵 결정이 내려지긴 힘들 것이라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그간 벌어진 초유의 일회용 방통위원장 릴레이 교체가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물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결정 구조를 형해화하고 2인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헌재는 2인 체제 결정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전반의 경위를 모두 짚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야당의 오물탄핵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항상 할 줄 아는 게 야당 탓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이 불러온 인사 참사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민심 이반과 총선 참패로 귀결된 무능과 독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좌파 언론 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손봐야 한다는 그릇된 아집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폭주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령 범죄 수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이 그 정점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꿰찬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보란듯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혔습니다. 현재 탄핵 외에 이런 광풍을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여권이 무슨 주장을 하든 국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똑똑히 가리고 물을 것입니다.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한 야당의 정당한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횡포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 존재해온 방식입니다.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앞에 바짝 엎드려서 권력의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의 근원을 하루빨리 처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